예, 안녕하세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연태 어, 그러게요. 죄송해요. 소리 소문 없이 해갖고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유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기수님도 오시고, 기수님은 이제 공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오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리고 항상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당첨이 많이 되셨어요? 막 그래갖고, 예비만 해도 괜찮다 그랬는데, 뭐, 다른 데 당첨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김두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조혜라님. 선생님도 새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소원 성취하시길 바래요. 지인들은 다 탈락이에요. 강성민님, 안녕하십니까. 예, 맞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비 13번이요? 113번이요?
고덕광일 100일 타입이 저기 세대수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세대수가 많으면은 예비 113번, 113번. 세대수 봐야 될 것 같은데 빠른 번호가 아니고 그래갖고요. 아유, 판교 내일 당첨이요. 그 왜 걱정을 하세요? 그 당첨되고 안 되고는요. 걔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뺑뺑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계시면 돼요. 뭐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청약은 잘 넣었으면은 이제 뭐 우리 손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현숙님. 하남 어디 계세요? 이현숙님은요? 아 맞다 저기 김기수님도 하남이잖아요. 그죠? 예. 대학교 예비 입학 기다리는 느낌이요. 두 번 다시 절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아이고 힘들어요. 고독관이 44번이요. 야, 왜 이렇게 많이 됩니까? 야, 하남 미사. 그렇죠. 미사. 예. 제가 말씀드린 데가 이제 하남 미사. 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도 어 김기수님이라고 하남 미사에 사십니다. 3300동인가 그러면은 단지가 저기 어디더라 내가 어제 봤는데 우리 사무실 있는 데랑 조금 옆에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예, 지역 주민끼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중님 인천에서 오셨군요. 어제 인천 갔다 왔어요. 예. 네, 김현선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점 64점이요? 3단지 B형이요? 가점 63점? 64점? 그러면은 조금 쉽지 않은데 그죠? 맞아 33단지 예. 33단지가 아마 제일 풍경채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기억에 저는 미사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미사역 바로 앞에 내가 몇 번 출구더라? 지하철을 안 타갖고 하여튼 남쪽으로 예, 남쪽에 출구 바로 밑에 쪽에 예, 그래서 가끔 갑니다. 예, 회의하러도 가고 64점이요? 예, 저도 절반도 안 돼. 내가 지금 20 몇 점인가? 예, 저도 점수가 절반도 안 됩니다. 예. 열일곱 분이 와서 계십니다. 뭐 어디 안 좋으세요? 병원 다니시게요? 음, 구단지요. 구단지면 저 위쪽 아닙니까? 위쪽에. 내가 저기 10단지 쪽에 또 아는 부동산에 우리 거래처가 있고 그래서 알거든요. 어, 박소나님 인천. 예, 안녕하십니까. 이분도 인천 사시는구나. 예. 오늘 어떻게 늦은 시간까지 버티셨네요. 예. 지금 계속 누워있다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예, 저녁 먹고 들어가서 계속 누워있다가. 와, 당첨자 점수가 80점대 전후? 기갈. 예.
자, 이제 드디어 11시가 됐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일단은 총 17분이 오셨고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선물 때문에 오신 거는 아니길 바랍니다. 이제 선물이 다 떨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택배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택배비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회사가. 자, 내년에 계획이 많죠. 예, 민간 분양이요. 성남과 민간 분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건 저도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아이고, 김도훈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전에 그 오전엔 이거 했었죠. 신혼희망타운 00 신혼희망타운을 해놓고서 요거를 올려놨습니다. 강미영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따로 언급은 잘 안 해드릴게요. 예, 뭐 서운해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수업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도 될 수 있으면은 예, 인사는 올릴게요. 신혼 희망타운은 오전에 작업을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저도 신혼 희망타운에서 좀 이렇게 좀 많이 버벅거리게 되더라고요. 좀 어려워요. 근데 과천에서도 아마 S8인가 신혼 희망타운이 아마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도 있고 그래서 희망타운은 여러분들이 조금 예,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전에 작업을 하고 한참 낑낑대고서 러닝타임이 1시간이 넘어가 버리니까 컴퓨터도 힘들고 스마트폰도 힘들고 유튜브도 힘들고 서로 힘들죠. 그래갖고 올려놓긴 올려놨어요. 그래서 올려놨는데 뭐 스터디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회수가 예전에 했던 그 윌의 A26 있죠. 뭐 윌의 자이, 뭐 평면도랑 입지랑 이런 거 얘기했던 거랑 아무래도 다릅니다. 스터디가 원래 재미가 없어요. 스터디가 뭐 아는 사람 스터디 하게 되면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스터디는 그냥 이거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조회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청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도 어차피 공부를 좀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도 자꾸 까먹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재미가 없는 강의 스터디. 자, 요거 미래 A26 공공 분양이죠. 오늘은 공공 분양. 이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가 조금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연습장 꺼내놔야지 연습장. 예.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영민님 성남 사시네. 성남에서 많이 오셨구나. 성남 핫하죠. 예, 성남도 제가 아주 자주 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고 그래갖고 예, 성남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교회 밑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자주 갑니다. 이효희님, 예, 스터디. 그렇죠. 힘들죠. 공부. 어디 보자. 자, 웃기죠. 이게 공공 분양에서 나오는 입주자 모집 공고인데 뭐 이렇게 막 틀린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공고문에서 이렇게 오탈자 나서 틀리고 이런 경우는 내가 잘 못 봤었는데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나오고 그러면 일단 요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의뢰 자이더시티 여기 전화하시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쩌고저쩌고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청약자 개인의 그 다양하고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는 얘네들도 일부러 그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욕 많이 먹었잖아요. 맨 처음에 왜 상담을 안 해주냐고 따로 전화하고 막 새벽 3시에도 막 전화 오고 카톡 오고 막 그걸 막 강아지들 막 짖고 와이프는 뭐 어떤 여자한테 전화 오냐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뭐 그래서 내가 상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한번 하려면은 그냥 뭐 단편적으로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은 아니 서울 아파트가 제일 좋지 당연히. 근데 이게 각자 스타일이 또 다르잖아요. 또 삶의 주거 환경이 다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서울 안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냥 뭐 어디가 좋아요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각자 주머니 사정이 다르고 애가 있는 집도 있고 재택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난 차가 없어서 무조건 역세권 있어야 돼 하신 분도 계시고 나는 뭐 차 타고 다니니까 역세권 사실 그렇게 필요는 없다 그러신 분도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각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스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스틴님, 예, 맞아요. 저기 누구지? 저기 농구하는 애, 걔
강백호, 예, 맞아요. 예. 그, 좋은 거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될 수 있으면은, 다른 분들처럼 실명하고 지명,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옛날에 현장 뛸 때 그런 일이 있어요. 한참 막, 1시간 동안 계속 막 상담을 해갖고, 이제 상담 다 끝났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있는데, 내리면서 그 얘기합니다. 근데 저 이거, 저기, 이혼했는데 그 얘기도 해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얘기해야죠. 왜냐면은 이혼했으면 가점이 달라지는데 지금 혼자자 아까 4인 가족이라 그랬는데 그럼 가점 계산이 벌써 잘못됐잖아. 4인 가족을 1인으로 계산하게 되면 3, 5, 15에서 15점이 벌써 빠져버리는데 가점에서 15점이 빠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나요. 그랬고 아, 그래갖고 완전 어이가 없었죠. 허탈하지. 그만큼 상담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게 아, 조금 예, 각 개인의 그 일일이 그게 들어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주지영님 안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애들도 이런 부분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아 참 나 이거 빨리 해야지. 예,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가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각자 개인이 공부를 해갖고 자기 상황에다 맞춰갖고 보는 거 말고는 사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성남. 예, 서울 아니고 광주 아니고 예. 성남에서 진행하는 위례고요. 800세대짜리 세대수 항상 봅니다. 공공부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총 세대수가 얼마인가, 그리고 분양가가 얼마인가, 그리고 입지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 세 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죠. 그리고 요번에 나오는 공공은 360세대, 그리고 74, 59 없습니다. 74예요. 다 74. 그러니까 59 밑으로는 신타로 다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74 2개, 74T 3개,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82, 84 말고 82가 들어가 있고요. 82 흔치가 않은데 82는. 그리고 84 중에서도 테라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84가 짱 먹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 157 타입, 112 타입, 뭐 이런 큰 평형수 애들이 있어갖고 걔네들이 원래 로얄층, 로얄 조망, 로얄 호수가 되면서 걔네들이 모든 그 권리, 예, 우선순위를 좀 가져가고 그래야 되는데 펜트가 걔네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얘는 84가 여기서 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야 대박. 예, 그렇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당연히 불투명해야지. 원래는요. 아까 신혼희망타운에서도 제가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그냥 잠깐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중도금 대출은 원래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두 달 전에 1차가 이루어지기 한두 달 전에 은행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차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죠. 근데 보통 은행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선정이 안 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을 못 구해갖고 그런 적도 있어요. 안양에서 그랬었죠. 안양에서.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 공공이다 보니까 여기 벌써 이제 줄을 섰습니다. 1금융권 뭐 신한 하나 해갖고 이제 신혼 같은 경우는 은행이 셋이 벌써 줄 서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농협이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카탈로그나 이런 거 자료에 나갔을 때 농협이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저번에 수정사항으로 해갖고 농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농협이라고 이제 요거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공고문엔 다시 이제 또 농협으로 나와 있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농협을 갖다 이제 붙인 것 같아. 사전에 농협을 갖다 끌어다 붙였는데 뭐가 이제 잘 안 됐겠죠. 그죠? 예, 그건 뭐 자기네들 사정인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예. 그래서 중도금 집단 대출이 원래 무조건 100% 거의 다 100% 무조건 됩니다. 돈 있는 사람도 당연히 당첨이 된 수분양자, 당첨자, 예, 수분양자도 역시 무조건 중도금 대출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은 이제 나중에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겠죠. 여기 나오는 금리는 싸니까 해봤자 뭐 3%, 2.5%, 2.8%뭐 이렇게까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래갖고 지금 안 되면 어떻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되면은 일반 서민들 더구나 공공분양인데 일반 서민들이 여기를 어떻게 잔압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잔압은 말도 안 되는 경우죠.
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핫하게 돌아가 있는 부동산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저기, 수업 전에 카톡이 왔는데, 10분 지났는데 잊어버렸어. 저기, 신광교. 예전에도 그랬어요. 9억 이상이 되기는 원래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허그에서 안 해주니까. 근데 이거 다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자체 보증. 신광교였나, 저기, 호반, 위례 호반이었나. 어차피 둘 다 임대거든요. 임대. 민간 임대. 자체 보증을 해서 15억이든 뭐든 다 해줍니다. 다 해줘. 그럼요. 그렇게 해줘 왔었고, 지금까지. 예.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저기 농성하고 난리 납니다, 진짜. 아파트를 캐시로 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뭐 홈쇼핑에서 파는 뭐 39,800원이 아닌데, 이만큼의 돈을 지금 계약금도 없었고 힘들죽겠는데 중도금 대출을 안 내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지금 공공이 공공 다 와야 되는데, 지금 제정신이냐, 미친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는 12월 29일 날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해서 나온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투기과열지구, 투과, 그리고 청약과열지구, 예, 청과,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거기서 공급이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남 2년 이상 사신 분들 30% 우선 공급, 그리고 나머지 경기 2년 이상 거주자 20%, 기타 서울, 경기, 인천 50%에서 지역 우선 공급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요즘에 그 기조는 그거예요. 일단은 그 동네 사는 사람 당해 지역 우선으로 해서 먼저 할당을 해주겠다 그 얘기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50% 무조건 확정으로 해서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성남시 2년 거주자 중에서도 또 밀려갖고 재수없게 떨어지는 사람,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도 또 우선순위에서 뺑뺑에서 밀려갖고 떨어지는 사람, 뭐 가점에 의해서 또 떨어지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시 여기서 서울, 경기, 인천 50%에 다시 내려가서 마이너리그에서 다 합쳐져서 다 같이 50%에서 다시 한번 경합 그런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사람만 50%를 고스란히 보장을 해준다. 그건 아닙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밀려 내려와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90일 초과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넘어갑니다. 장기 복무 군인 뭐 이런 분들은 역시 넘어갑니다. 없을 것 같아 갖고요. 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쪽 라인 직계 존속 모두 다. 그리고 신청자,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빠가 청약을 넣었다가 치고, 예. 거기에 신청자의 직계 비속까지 다 양쪽 와이프 쪽 내 쪽 다 해가지고 거기에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까지 다 모두 다 무주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택 및 분양권도 집이다. 이제 분양권도 집으로 보게 되는 이유가 있고 왜 전매 제한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제일 와닿는 것은 사실 그 은행권 대출 교제죠. 여러분들한테는 대출 규제가 DSR, LTV 그리고 SRT? SRT는 기차고 저기 DSR, LTV 또 뭐 있더라? 예, 하여튼 신 DSR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그런데 그런 게 대출 규제가 가장 많이 그게 크겠지만은 그거보다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게 전매 제한이에요 사실. 요거는 신혼특공 때 신탁 신혼 희망타운 여기서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왜 떴다방들을 규제를 해갖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었는지 정말 돈 많이 벌기 쉬운 게 떴다방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 분양권 사실 분양권이 왔답니다. 왔다. 일주일에 6천만 원도 벌고 일주일에 1억도 버는 게 사실 분양권입니다. 그래갖고
현장에 나가 있고 그러면은 사모가, 예, 강남 사모가 벤츠를 끌고 와갖고 절대 현장 그 근처로 오지 현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뒷골목에서 차 딱 세워갖고 창문만 열고서 수표 1,000만 원짜리를 뭐 몇십 장을 주고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쓱 갑니다. 그런 모습이 절대 시장에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투자 세력들이 오고 뭐 사모님들이 오는구나 해갖고 갑자기 시장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뒷골목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분양권을 삽니다. 그래갖고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하니까 무주택으로 들어가 버리고 했으니까, 예. 자, 그렇게 해갖고 이걸 가지고 뭐 1년을 갖고 있다 팔기도 하고 하룻밤 사이에 진짜 5천만 원? 하룻밤 사이에 부산에서 1억 5천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봤어요. 예. 그냥 분양권을 하다 보면은 돈 뭐 몇 천만 원 1억은 그냥 뭐 액면까지 막 돈이 아니야 그거는요. 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서부터 정부에서 제일 많이 규제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예 분양권도 집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게다가 옛날엔 전매 제한 뭐 6개월, 1년 6개월, 뭐 그리고 뭐 3년이면 야, 그 분양권 3년 어떻게 거래하냐 막 그랬는데 지금은 분양권 3년이 제일 짧은 거죠. 지금은 뭐 10년짜리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1스테이지 과정이죠. 첫 번째 스테이지 내 집 마련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서부터는 임대, 월세, 그리고 이제 피가 뜨는 거, 프리미엄 있고 이제 이런 데를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생활형 주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수익형 주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분양권 같은 거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시면은 돈이 많이 될 겁니다. 분양권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희망타운에서도 분양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여기선 이 얘기하고 저기선 이 얘기하고 나중에 그 모든 걸 다 들어야지 이게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게끔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내용을 봅시다. 전체 또는 권리의 일부,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있는 걸로 다, 뭐 몇 퍼센트를 갖고 있든지 간에, 예, 다,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인정을 하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장난을 못 치게끔 완전히 딱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예, 정미진님 안녕하세요. 부평에서 오셨군요. 제일 핫한 지역, 부평. 예, 부평. 좋은 데 계시는구나.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빨간 줄은 쳤습니다만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예, 세대 구성원 중 한 사람만. 예. 옛날에는 세대 줄을 얘기했었는데 여기 요즘 이제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분양권 및 입주권. 입주권은 얘기가 좀 다르죠.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뭐 철거민들이라든지 뭐 재개발 조합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도 역시 니네 어차피 3년 후에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고 준공 떨어지면 내 거의 들어서 입주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보 좀 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미래에 이미 주택을 확보를 한 사람들이니까 그 얘기예요. 미달로 인해서, 예, 청약시 미달로 인해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줍줍이, 예, 선착순이라고 그러죠. 4순위, 예, 1순위, 2순위, 1순위 당해, 2순위 기타, 3순위 예당, 예비 당첨, 그리고 4순위 선착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지역에선 선착순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 이제 넘어가시고. 자, 여기는 공공주택이고 투가지구이고 분양가 상한제, 예, 분상제. 제가 이제 분상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파트 세일 기간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아파트 지금은 사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분상제 시작을 하니까요.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밴드에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재당첨 기간은 10년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최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날서부터 5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합산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파트에 입주를 해갖고 예, 전입신고를 딱 해놓고서 1년 만에 바로 빠져갖고 다른 사람한테 바로 막 전세를 줘버리고 그다음에 자기는 나중에 또 다른 데 갔다가 예, 실거주 할게요 라고 해서 막 또 좋은데 청약을 하고 나중에 들어와서 그때는 시세가 또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사이에 또 돈이 자산 증식 많이 또 풀어놨으니까 그때 가서 뭐 내 집이요 해갖고 또 살다가 또 나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스트레이트로
1, 2, 3, 4, 5년을 계속해서 합산해서 총 합산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이 내용은 뭐 전매제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전매제한 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죠. 사고 팔고 전매는 사전에 미리 사고 팔고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 보통 소유권 이전 시까지 등기 시까지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전매라 이야기하면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팔지 말란 얘기예요. 매매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3년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10년 동안 사실 매매 행위 금지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자, 최초 입주 가능일서부터 5년 동안은 의무 기간입니다. 원래 민간 같은 경우는 올해죠. 올해 2월 18일인가 뭐 하여튼 그때서부터 시작 그랬는데 여기 00이니까 지금 벌써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 문제죠. 부적격.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적격이 나버리게 되면은요, 지금 앞으로도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분상제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지금은요, 지금 아파트를 그냥 내가 뭐 빌라를, 아유, 그냥 하나 돈 주고 살랜다. 맨날 떨어지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러면 안 돼. 무조건. 그래갖고 무조건, 무주택 유지하시고요. 무조건 그냥 버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건설사는 분상제 걸렸을 때 무조건 분양을 안 하려고 하고, 인허가를 받아놓게 되면요, 3년 동안의 그 시간적인 텀이 있으니까 최대한 버티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야죠. 지금 나오는 촉촉 사야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상황인데, 부적격이 걸려버리게 되면은 1년이나 6개월 동안 계속 앞으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게 막 나와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1년 동안 구경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람 환장합니다, 진짜. 예. 그리고 그 날짜가 어차피 아파트라는 게 나오는 시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하루 차이로 막 그 1년이 되고 안 되고 막 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차이로.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역시 하루 차이로 걸려버리고 그러면 진짜 이거 사람, 와, 눈물 납니다. 예, 좋은 데 있으면 청약을 넣지를 못하고 막 구경만 하고 있는 거 보려면은 환장하죠. 당첨자 발표일은 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신타랑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잠깐만 읽어보고 계세요. 제가 배터리 좀 챙겨갖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이 이제 좀 오래돼갖고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배터리가 좀 빨리 닳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어디 보자. 30일 이내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증빙 자료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얘기죠. 자금 조달 증빙 방법이 어차피 저기 여기는 거주 의무가 있구나. 예. 어차피 나중에 그 시세대로 담보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잔금대출 또는 이제 뭐 담보대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은행에서 70% 가까이도 다 빼줘요. 예. 그리고 2금융권 이상 들어가게 되고 조금 어두운 색깔의 은행권 있지 않습니까? 사채 말고 은행권. 내가 어두운 색깔 그러니까 뭐 사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채 아니고요. 그런 데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70%가 뭐야? 그 이상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자가 좀 세지. 예. 그리고 또 어디야?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뭐 63% 그리고 이제 뭐 40% 50% 정도까지 잡아준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차피 지금 이게 시장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12억짜리를 지금 우리가 6억에 사고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미 그럼 시장 가격이 12억이면은 나중에 담보대출을 50%만 받았다고 할지라도 1금융권에서 50% 잡아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미 분양가는 다 빠지고 나와요. 그러면은 아니, 자금 계획을 세울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다 뻔한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 내용이고 주택 자금 조달 방법.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금 정도는 일단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어, 오늘 돌아왔으니까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분양권을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이 된 분양권, 예, 분양권, 그러니까 아파트는 현재 등기가 안 돼 있고 올라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도 대출이 됩니다. 이자율 좀 세요. 당연히 이자율 세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금액 처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시세 차익이 벌써 몇 억이 나와버리잖아. 그리고 거기서 이자가 1년에 15% 정도 나오거든요. 그 15%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 달에 이자만 해도 몇백만 원이 돼버리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 어차피 하게 되면 이게 몇 억짜리인데 벌써 답이 딱 나오니까 그냥 해버립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못되면 죽는 거죠. 김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아무래도 예, 주지영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늘 우리 들어왔을 때 좀 좋은 정보, 일반적이지 않은 정보를 생각이 났을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재당첨 제한 사례. 요거는 퀴즈쇼로 내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어디 보자. 자, 이거 있습니다. 특별공급, 과거에 당첨이 되신 분들이죠. 특공으로 당첨이 되신 분들은 요번에 특공의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타도 마찬가지죠. 신타는 특공으로 해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공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에서 특별공급에서 이제 했던 사람들은 금에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특공은 원래 한 번이니까. 자, 요거 우리 질문 한번 나왔었던 거죠. 예.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율이 동일한 주택 전체, 그러니까 전국에 대해서 한 세대 중에서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한데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는 신타의 조건이 된다면 신타 그리고 이제 공공 두 군데에 청약을 하면서 일반과 특공에 들어가니까 총 2 곱하기 2는 4에서 4번의 청약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신타에서는 사이즈가 좀 작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고. 자, 그리고 특공에서 당첨이 되게 되면은 일반은 당연히 거기서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배우자 세대 분리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가 그거예요. 이혼은 했지만 돌싱인데 서류상으로는 주소만 이렇게 이제 따로 떨어져 있고 전입신고를 했어야 되니까 이제 같이는 안 사니까 얼굴도 보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 그죠? 그런데 이혼 서류는 아직 그렇게는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정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리고 그러니까 양쪽 다 아이들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찢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역시 모두 다 엄마에 관련된 등본까지 다 예, 배우자의 세대까지 다 해가지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동일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따로 세대 분리했다고 해서 옛날엔 그랬어요. 세대 분리해갖고 이제 그게 피해가는 방법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계약하면 준비하셔야 돼요. 기회가 많으면 좋지 않아요? 왜 박소장님은 기회가 너무 많아갖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예, 다 되는 사람 되고 안 되는 사람 안 되고 이제 좀 많이 갈라지니까, 예. 그래도 공공에 들어가면 좋아요. 일단 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공공에 대한 그 역설이 되어버렸죠. 분상제에 대한 역설. 어차피 옛날에는 공공 아파트가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싸니까 들어갈게 했는데 지금 분상제에 걸려버렸으니까 어차피 마찬가지 금액이라면은 빈간 들어가지 예,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분상제의 역설이 돼버렸죠. 공공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하여튼 부동산 쪽에서 항상 역설이 많습니다. 하여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일반 공급이 74세대, 그리고 특공이 286세대, 밸런스가 깨져버렸죠. 특공에 대한 비율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또 일반 사람들이 여기서 소외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이 많으면 일반이 많다고 난리, 특공이 많으면 특공이 많다고 난리, 하여튼 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조삼조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주차 구획 구분이 2.3m. 아유, 좁아. 2.3m는 좁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대수 나와 있고요. 강아지가 좀 짖고 있지만은 죄송합니다. 예. 방음이 안 돼요. 전문 스튜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자, 이런 경우 있어요.
나 이거 넣었는데 조금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예, 바꿔도 돼요. 대신에 이제 그 마감 기간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확실히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요번 거는 자이라고는 하지만은 자이 안에 태형건설 있죠. 태형 대시양. 어우, 태형 대시양도 잘 지어요. 예, 이쁘게 잘 지어요. 효율적으로 참 잘 지어. 그리고 계룡 리슈빌. 힐스테이트 계룡 리슈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만남. 예. 그리고 이제 신성이 얘 브랜드가 뭐더라 하여튼 걔네들 거랑 해갖고 다 해가지고 하는 거지. 얘네들이 예. 자이 혼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브랜드는 이제 자이만 단독으로 해서 쓰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은 조금 불안하죠. 예. 서로 막 미루고 되니까 이거 개판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계약금이 20%가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죠. 아까 신타 같은 경우는 오전에 방송을 했습니다만 신타는 계약금이 10%예요. 그리고 여기 중도금 1차가 10%, 그리고 계약금 2차가 10%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제 다 잔금하고 해서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는 중도금 1, 2차로만 다 빠져버렸습니다. 좀 특이하게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선 계약금 10% 줬는데 여기 공공인데 계약금 20% 주게 되면은 말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아파트 보세요. 분양가가 지금 84 기준으로 해서 7억이에요. 7억이면은 20%면은 1억 5천 준비해야 돼. 공공 들어가면서 84에서 1억 5천을 현금으로 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 공공이 계약금을 20% 받아갖고 이게 가끔씩 얘네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돼버리고 그렇습니다. 이 옆에 유일의 옆에 옛날에 했던 그 골프장 조망 캐슬 있는데 거기도 그랬어요. 거기도 바로 옆에 단지인데 거기서도 20% 해갖고 이 공공 LH가 미친 거 아니냐 그래갖고 난리를 쳤는데 욕 되게 먹었는데 LH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들어가면서 싸게 들어간 사람들 없는 사람 서민을 위한 게 공공인데 거기서 계약금 20% 해서 계약금에서부터 1억 5천 준비하셔 하신 분들이 누가 있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겁니다 이거.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민간도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는데 공공이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84 타입 기준으로 1억 5천을 현금으로 땡기고 계셔야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1,500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인천 부평 그라이스랑 캐슬앤더샵이요. 라방에서 우리가 그 하는 거는 라이브 방송으로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스터디 해야 돼요. 그것도 왜냐면 제가 저번에 방송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할지 몰라요. 일요일날 4시가 보통 일반적이죠. 그때는 어차피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다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양쪽의 그 공고문 서로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이것도 신혼 같은 경우는 신타는 그 융자금 이거 5,500만 원을 못 받게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다 그걸 왜 써놨어? 그냥 걔네들도 진짜 이상해 진짜. 자,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취득세 및 제세 공과금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코니 비용이 안 들어있다는 거고 여기 이제 NH 농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LH랑 진짜 얘네들 비슷하네. 이거 뭐 짜고 치는 건 아니겠지? 잠깐만요. 강아지 조용히 시키고 올게요. 죄송해요.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시끄러. 죄송합니다. 애들이 너무 짖어갖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NH가 결국 다시 확정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그거 들려요? 죄송합니다. 이게 성능이 좋구나 오디오가. 자, 그리고요 발코니가 690만원. 그러니까 거의 다 84 기준으로 해서 원래 보는 거예요. 84 기준으로 해서 690만원 나와 있고요. 여기도 계약금을 20% 받아먹네. 참. 이전에 했던 위례 A15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59 타입이 230만 원인가 밖에 안 나왔었죠. 그리고 위례 자이더시티는 500만 원인가 나왔었죠. 그래갖고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었죠. 근데 여기가 평면도는 잘 나왔고 그 대신에 발코니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도 원래 나오는 시세보다 비싸요. 원래 시세는 여기 앞에 일자가 하나 붙어요. 또는 3자가 붙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도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집 동물농장이에요. 우리 집.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여기서 뭐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천장형 에어컨 이것도 원래 입주할 때 되면 알아서 다 천장 다 부셔갖고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근데 돈이 좀 있다면은 그냥 여기 다 각방까지 다 해야 돼요. 예, 이건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광파, 오븐, 김치, 냉장고 이런 건 다 좋은 거 그때 가서 얼마든지 좋은 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지금 미리 성금을 내면서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안 하죠. 예, 절대 안 하죠. 근데 모델하우스 가서 보게 되면 이걸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호구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욕조 있어야 돼요. 욕조 있어야 됩니다. 예, 이불 빨래 하려면 욕조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애 키우신 분들 애기 하려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어야 돼. 욕조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놓은 건 없어요. 플러스 옵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고 마이너스 옵션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옵션을 하게 되면은 모델하우스에서 얘네들이 이거 계산을 못 해줍니다. 자, 입주금 납부 안내 이거 중요합니다. 자, 중도금대출 관련해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 안내 예정이며, 그렇지, 이거 원래 추후 별도 안내예요. 사업주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예. 그리고 융자 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이나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 금액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쟤네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면피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 금액을 거기에 대한 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가 알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선을 하죠, 보통. 예, 그래서 절대 뭐 신한은행 뭐 이런데, 뭐 농협 이런데 안 하죠. 뭐 전주은행, 뭐 광주은행 뭐 이런데 해갖고,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은 다 또 자기네 라인이 있어요. 예, 이 진행을 할 때 조그만 아파트 빌라, 뭐 신축 빌라를 하나 올린다 할지라도 무조건 은행을 하나씩 다 끼고 들어갑니다. 자기 아는 주거래 은행이 하나 있어갖고, 은행도 사실 그걸로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죠. 연체 일수에 연체 이율 연 6.5% 그러면 되게 싼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뭐 이거 한다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은 2회차까지는 봐줍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얄짤없어요. 거기는 그냥 뭐 바로 내용 증명 보내버리고 그냥 자기네가 먹어버립니다. 예. 삼성은 얄짤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 민간이나 뭐 브랜드가 좀 약한다든지 뭐 공공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함부로 뭐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뭐 등기 보내고 뭐 내용 증명 보내고 1차, 2차, 3차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못해요, 잘. 예. 그리고 뭐 수친이 안 돼 있고 뭐 수친 불명이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쉽게 못해요. 근데 요즘 또 LH는 또 합니다. 예. 공공답지가 않다는 얘기가 지금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신타에서 제가 많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 땅 장사하는 LH가 환매 조건부로 해서 이제 건물을 팔면서 건물 장사를 하면서 이제는 지분 투자를 해서 이제 이익 공유. 예. 아니 돈 꿔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왜 지네가 이익 공유를 왜 배분을 받아가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 돈 장사한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었죠. LH가 요즘 너무해 진짜. 자, 입주자 모집 공고는 현재 해외에 있으면 안 되고요. 예. 그냥 잠깐 나갔다 온 건 괜찮아요. 예.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속 스트레이트로 90일, 예, 스트레이트로 쭉 한 번 나가서 뭐 90일 있다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었죠.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다 해서 합친 기간이 183일을 넘어서게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빨간색을 쳐놨지만은 요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선 공급 비율 30%가 먼저 여기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남 2년 이상 거주자, 아까 성남에 계신 분이 계셨죠? 예, 이런 분들은 됩니다. 옵션은요, 그래 나중에 선택이에요. 예, 나중에 하면 돼요. 굳이 이날 선택은 안 해도 되고, 옵션은요 입주할 때 되면요 인테리어 업체들이 다 붙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쁘게 해줄게 그래갖고, 사설이죠. 예, 민간 사설에서 더 이쁜 거, 더 좋은 거, 자재가 막 유행이 또 바뀌기도 하잖아. 또 신소재가 나오기도 하고, 그때 가서 선택을 하는 게 나아요. 3년 후에 유행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래서 뭐 중문, 아유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중문은 무조건 하면 좋지. 예. 내 집이면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선공급 비율이 이제 30%에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약간 성남 사신 분들은
2년 이상 거주가 됐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먼저 30%를 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뭐 단순 해외여행, 뭐 친지 방문 이런 건 괜찮다 이제 그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죠. 30% 우선 공급해서 이제 낙첨이 되고 나오면은 20% 물량의 경기도 거주자랑 다시 합산하여 다시 경쟁. 그리고 나서 떨어지신 분들 다 같이 모여갖고 다시 서울, 경기, 인천 이쪽으로 해서 마이너리그 또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경합. 예, 그 얘기예요. 다자녀, 다자녀 같은 경우는 50%를 먼저 줍니다. 그 얘기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요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해갖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거기에 대한 판정 여부는 우리가 맨 처음에 스터디할 때 맨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55조, 53조 뭐 이런 내용들을 막 보고 했으니까 그때 그 스터디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됩니다. 옵션 선택하는 기분이 째지죠. 아우 굉장히 행복하죠. 근데 그냥 당첨이 먼저지. 선당 후공. 예, 그래서 그래요.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 이제 그 얘기죠. 예. 자, 노부모 특별 공급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투가지구 그리고 청과지역 일반 공급 1순위 그리고 생초 여기서 하시는 경우 세대준만 가능합니다. 세대준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어차피 세대 주지. 그럼 당연히 세대 주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고 요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예. 요거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분리세대가 되어 있는 경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존속 비속 다 예, 등본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다 예, 모두 이 조건을 갖춰줘야 무주택자로 판단이 됩니다. 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으로 구성이 될 미래 시제 나중에 예, 미래 시제의 세대 구성원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집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같이 나중에 같이 살면 안 돼요. 예.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 왜냐면 그 사람이 집이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무주택이 아닌 걸로 되잖아.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예.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와이프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 얘기고. 공유 지분,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공유 지분,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 역시 주택 소유자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권리의 일부 역시 지분 갖고 있는 사람도 역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분 면적에 관계없이 예, 공동 소유 공동 상속을 하게 된 경우도 역시 지분의 면적 즉 그러니까 뭐 지분이나 면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그 주택의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 그 밴드에서도 질문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무주택인 것을 판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무주택인데 분양권을 매매를 해서 승계 취득한 경우 그리고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는 당연히 넘어가면 되고요. 아, 요거는 조금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른 하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분양권을 맨 처음에 원 당첨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분양권을 매매를 계약을 한 날로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일에 분양권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판 날서부터가 이제 무주택 기간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등기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분양권은 여기 이제 공급계약 체결 일로서 나와 있고요. 매매를 했을 때는 완납일로 완납이 잔금 반납 기준. 여러분들 이거 6월 1일자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재산세를 매기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해서 이제 6월 달에 계산을 5월 달이나 6월 달에 매매를 하신 분들이 이제 6월 달을 넘겨서 하려고 하죠. 6월 달 이내에 이걸 해버리게 되면 이제 집으로 해서 나와 버리니까. 근데 이걸 6월 달 넘어가서 완납을 치워버리게 되면은 올해는 이제 주택에 대한 그게 이제 빠져버리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2번 이상 주택을 사고 팔고 한 경우는 당연히 최근 맨 마지막에 한 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여기 공공입니다. 공공. 그래서 20제곱미터 이하 여기서 이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봐줍니다. 근데 그것도 2개 이상 있으면 안 돼. 하나만 있을 경우는 봐줍니다. 자, 만 60세 이상의 직기존속 이런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봐줍니다. 근데 이제 노부원 특공에서는 얄짤없다고 한번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이거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내기 참으로 좋은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산 보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 공공이다 보니까 자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산이 조금 빡빡하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신타에 대한 자산하고 민간 공공에 대한 그 자산이 좀 다릅니다. 신타는 오히려 뭐 44, 뭐 46, 뭐 46 타입, 그리고 뭐 55, 59 타입. 평형수가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84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1,5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됐죠. 예.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까지. 그리고 아까 신타에서 요걸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취득일, 신규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식이 아니란 얘기죠. 2020년식 자동차를 2019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었으면은 2019년도로 간다는 얘기. 왜냐면 자동차는 1년 앞서서 먼저 나옵니다. 연식은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21년도잖아요. 그럼 이제 올해 차를 사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22년형 차를 사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내가 올해 사갖고 맨 처음에 최초로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은 23년도에 22년도에 내가 그 차를 등록하게 될 수도 있죠. 예. 재고가 쌓여갖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중고차를 샀을 때 나중에 된 차를 살 수도 있잖아요. 한참 전에 거 차를. 근데 그거 상관이 없이 최초 원 등록자 최초. 예. 1인 신조라고 얘기하죠. 중고차 시장에서는. 예. 그리고 소득 기준 다자녀, 노부모, 생초, 신혼 부부에서는 특공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소득 기준이 들어갑니다. 월 소득 100%, 맞벌이 같은 경우 120%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의 생초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요. 오피스텔은 아마 무주택으로 들어갈걸요? 네. 오피스텔보다 더 조그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유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피는 무주택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가구 원수. 네,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그렇다고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가족 구성원을 여기서는 저기 그 소득 수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1인 그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 원수로 산정 하나 합니다. 요거 소득 기준 따질 때 얘기하는 거지. 가족 구성원 수 한 사람 뭐 부양가족 점수 5점 이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똑같긴 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생초에서는 태아는 가구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 각자 자기가 해당하는 그 조건에 맞춰서는 일단 마스터는 하나 하셔야 돼. 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그런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 예정자는 당첨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이건 저기 이제 기관 추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기관 추천 뭐 국가 유공자, 뭐 장애, 그리고 이제 뭐 탈북자, 뭐 체육기관, 그리고 뭐 중소기업, 뭐 뭐 근속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 청약을 넣을 때 자기가 당첨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자기가 순서가 돼 있는지 아닌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넣으시게 되면 여기서 순서가 오기 때문에 청약만 넣으시면은 당첨이 됩니다. 라고 해서 그 해당 기관에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에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럽다. 예. 그래도 웃긴 게 이 사람들이 당첨이 된 그 확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해갖고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갖고 청약 신청을 넣지 않습니다. 청약을 넣었을 때 당첨이란 얘기지. 그래갖고 청약을 안 넣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당첨이 된 걸로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탈북자. 예, 탈북자도 은근히 배정 물량 꼬박꼬박 하나씩은 줍니다. 무작위 추첨인데 옛날에 21층이 40층 중에서 21층이 그 피난대피 구역이잖아요. 동수를 배정을 받았는데 21층 3호래. 그래서 21층은 저희 피난대피 구역이라 그 21층 자체에는 아예 집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가 당첨이 됐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소송 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죠. 예. 다자녀, 예, 3명 이상. 그리고 저번에 뉴스에 나왔었죠. 가족 수가 뭐 7명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 가정을 보게 되면 다 정상적인 가정은 아닙니다. 어, 애를 막 뭐 5명을 낳다든가, 아유,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예. 신타 넣을 때 친정, 시댁 다 유주택자예요. 그럼 청약을 넣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거죠. 친정, 시댁이요? 그러니까 등본상으로 우리 집만 있으면 돼요. 예, 친정 시댁은 우리가 모시고 사는 분이 아니면 해당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 부동산 사각지대 피해자예요? 왜요? 갑자기 왜요? 여긴 소득 금액이 120%. 예. 6665908, 6665980. 아주 외우겠어. 그죠? 예. 자, 당첨자 경쟁이 있는 경우. 자, 이건 이제 다자녀일 때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배점에 여기서 탈북자도 되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요? 예. 일반적이면 잘 안 되더라고요. 등본에 나, 와이프가 둘이에요? 나랑 와이프랑 해서 2명. 예. 와이프가 2명은 아니겠죠, 설마. 예. 신타는 왜 아이가 하나면은 희박하다고 하나요?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죠. 예. 신타도 애가 둘은 있어야 돼요. 예, 맞아요. 예. 자, 배점표는 다자녀에 해당하신 분들은 미성년자가 많게 되면 여기서 배점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다. 많이, 3명 이상 그러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서 점수를 많이 주니까 거의 여기서 많이 갈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영유하면서.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보실게요. 노부모 특공에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분을 3년 이상 계속 부양을 했다는 얘기는 3년 이상 부양을 그러니까 아침밥 모셔다 드리고 아침밥 차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병원 모셔다 드리고 이제 본인이 모시고 살았다 이 얘기죠. 근데 그거는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등본상에. 이게 안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다들 이제 준비 많이 하셨겠죠. 예. 그래서 형제간에 누가 모실래 그러면은 형이 모셔. 대신 그래도 뭐 주소는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 그래야 노부모 특공이 가능한 겁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세대주, 예, 세대주. 와이프 둘 아니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예. 자, 양이요? 예, 밖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야, 이 큰일이네, 이거. 예. 문을 잠가놨어요. 여기 꼭 들어오기 때문에 애가 들어와서 꼭 있다가요. 막 문 열라고 난리를 치고 막 문 두들기고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요. 왜? 네, 맞아요. 부모님 모시는 거 그래요. 예. 오늘따라 조금 막 집중도 안 되고, 나 위례자이더 시티 할 때 오늘 저번에도 한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막 횡설수설하고 있고, 그래갖고 내가 그 안 올렸었잖아요. 꼭 그래요. 야, 위례자이랑 나랑 안 맞나 봐. 자, 여기 공급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배우자 및 자녀를 이제 다 부양을 하고 있는데 세대 분리가 된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모시고 있는 거는 65세 이상 해서 이제 딱 되는데 아버지가 세대 분리를 해서 따로 가시고 계셔 단독 주택을요. 그러면은 안 돼요. 세대 분리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왜 그렇게 따로 계실까? 예, 쫓겨나신 것 같고요.
또는 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배우자 그리고 뭐 동일 세대를 같이 구성 그러니까 이제 세대 분리는 아니고 누나랑 누나의 남편까지 해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나의 직계 존속 비속 그러니까 조카네 조카. 근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 쪽이 아니니까 내 직계 존속이 아니잖아, 그죠? 내 새끼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더라도 얘네들은 동거인입니다. 동거인.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신청자는 노부모 특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그죠? 그러면 잠깐만, 세대주가 이제 누구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세대주가.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무주택이면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누나가 야, 내가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로 해서 내가 늦게. 그리고 남동생은 내가 늦게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두 건이 들어간다고 특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하구나. 여기는 다른 데 세대 구성원이 아니라 세대주만 가능하구나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맞아떨어지면서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좋죠. 자, 노부모 특공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기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공급 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공급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특이하죠. 생초 있다. 생초 요거 보셔야 되고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난생 처음. 그러니까 집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 사실이 있는 경우는 청약이 불가. 집이 없으려면 계속 없지 왜 하필이면 있었다 없어갖고 그럼 차라리 있든가 집이 옛날에 있었다 배우자 결혼 전에 그렇게 되면은 청약이 안 됩니다. 이건 저기 생초에서 생초 이게 생초냐 어디냐에 따라 갖고 금액이래. 저기 그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경우는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는 돼요. 생초에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600만 원 이상은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24회차 요거 2년 동안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5년 이상. 계속된 5년이 아니라 아까 계속이라고 얘기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어도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초는 안 되고 신혼 특공은 되죠. 주재영님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 이제 여기 나와 있겠네요. 그죠? 와이프가 절대 집, 재산, 땅 전혀 없다고 걱정 말래요. 보통 그렇게 해서 무주택인 걸로 해서 체크를 해갖고 들어갔는데 부적격이 나와서 보니까 나중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지고 볶고 싸운다고요. 청약 신청을 할 때는 다 없어. 근데 나중에 부적격 나오고 보면 있더라고요. 자, 신혼부부 특공. 7년 이내. 7년. 아까 저기 신타랑 요건 똑같아요. 신혼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으로 해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혼을 포함을 해서 동일인과 재혼할 때는 당연히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을 해야죠. 안 그러면 계속 신혼이라고 뻥칠 수가 있잖아. 이혼했다, 재혼했다, 이혼했다, 재혼했다. 한 사람이 계속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 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사람.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혼인 관계 사실 증명은 이제 이거 띄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이 있으면 아버지랑 같이 해서 세대 구성원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한부모 가족 돌싱 아이가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만 6세 이하 7세 미만. 내가 거기서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 6세 이하 7세 미만이라고 그래갖고 이하랑 미만을 내가 헷갈렸어요. 그래갖고 저번에 이제 신타 방송하면서 완전히 그냥 방송이 완전 날림이 돼버렸었죠. 그리고 이제 태아를 포함을 해서 자녀가 있으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능합니다.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2018년 12월 18일까지 항상 이 날짜가 기준이니까
기존의 소유 주택을 처분을 해서 처분일로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무주택 2년 이상이면은 2순위로 청약은 가능합니다. 2순위가 어디 있어? 2순위까지 가겠나?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6개월만 통장이 돼 있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통장 얘기 잠깐 말씀을 한다면은 통장은 그냥 자동이체로 해서 10만 원을 계속 걸어 놓으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배우자 100%, 배우자가 맞벌이다 그러면은 120%, 6665-980 요거 숫자까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딱지만한 집이었어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허가 건물이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법은 걔네들이 알아서 다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점수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를 해서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당연히 1순위죠. 그러니까 무조건 2년 이상은 다 돼야 됩니다. 예. 자, 1순위네, 거의 다 1순위네. 동일지역, 예, 성남, 예,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가 있습니다. 또 아까 2년 이상 살면은 우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3년 이상 살고 그러면은 좋아요. 그리고 저축총액 공공이니까, 예, 저축총액 저축통장하고 종합 요 두 가지 통장만 가능합니다. 예금 부금 안 돼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2,400만 원이냐, 그리고 요번에 뭐 4천만 원짜리 통장이 들어가느냐, 요번에 뭐 4천만 원짜리 통장 들어간다고 하는데 바보죠. 예. 그래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숫자로 해서 당첨자를 우선순위로 해서 가린다 그 얘기예요. 4천만 원짜리 통장 같았으면 벌써 진작에 당첨이 되고도 남았었죠. 한 번 더 될 타이밍인데, 그죠? 15년 전에 이미 당첨이 돼갖고 이 사람은 15년 전에 아파트 시세로 해갖고 지금 로또를 한번 맞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와서 쓰고 있다 그러면 전략의 부재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를 안 하신 거지. 예, 누구한테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자, 퀴즈 나갑니다. 가리고 한번 해볼까 진짜? 예.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살입니다. 여러분들 퀴즈 맞추셔야 돼요. 미혼 신청자가 만 34세. 자, 30세에서부터가 무주택 기간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 무주택 기간 인정 기준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무주택 기간. 자, 그러면 4년 차네, 그죠? 무주택 세대 구성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 기간은 몇 년입니까? 4년이죠. 예. 갑자기 해요. 라방 자체를 갑자기 하고 있는데 뭐 퀴즈쇼에 뭐 갑자기 못 하겠습니까? 그죠? 예. 자, 아무도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인천 4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문제. 미혼인 신청자가 만 35세. 만 35세? 그럼 5년 차겠네, 무주택 기간이. 근데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돼서 그러면 1년이지, 무주택 기간이. 그죠? 예. 이거 그냥 딱 보고서 그냥 바로 자동으로 따다닥 나와야 됩니다. 기혼이다, 기혼. 만 26세. 만 30세에서부터가 이제 무주택 산정 기간인데 기혼은 혼인 날짜서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26세에서부터가 그 무주택 기간인데 지금 현재 만 31세다. 그러면은 5년 됐네. 예.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는 5년이겠지. 5년. 예. 근데 이거 알아요? 저는 소심해갖고 이거 혹시나 하다가 나도 헷갈릴까봐 내가 틀리면 어떻게 하지? 저도 막 간당간당합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기혼 26세, 예, 신청자가 만 34세야. 그러면은 8년 됐네. 예, 그럼 무주택 기간이 8년 차인데 마지막으로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됐다면은 그러면 2년이지. 가장 짧게 계산을 해주니까 2년. 자, 그리고 이제 만 32세 미혼인데 만 26세에 혼인을 했어. 그러면은 26세, 32세, 6년 차네. 예. 이혼을 했어도, 예,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6년임. 예, 오케이.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가 무주택 기간은 뭐라고 쓴 거야? 빵년이라고?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30세서부터니까, 예, 당연히 빵점이죠. 빵년이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를 했어요. 나랑 결혼하기 전에. 근데 혼인 전에 해당 주택을 처분을 했어. 그럼 나는 무주택 기간이에요. 예. 어쩔 때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쩔 때 또 하면 또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예. 야, 이거 아까 저기 신원특검을 하고 난 다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시간이 지나가 버리는구나. 예. 거주 의무 아까 했던 거 5년 이상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좀 멀리 봅시다. 예,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신청은 알아서 이제 다들 하실 거고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체크는 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는 뭐 모델하우스에서 알아서 다 얘기해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이렇게 해서 아마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뭐 동별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와 있는데 신도시는 이걸 안 봐요. 근데 이제 지방 아파트 경우는 이걸 봅니다. 주변에 학교가 어떻게 돼 있고 뭐 멀어요, 뭐 없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외관에 뭐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공용시설이 어쩌고저쩌고 뭐 주변에 축사가 있다. 무슨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저기 뭐 묘가 있다. 뭐 전신주가 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꼼꼼히 봐야 되는데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가 도시 자체가 완전히 세팅이 끝난 거잖아요. 사실 깨끗하게 해갖고 도시계획을 짜갖고 했던 거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이런 아파트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그렇죠. 별이 5개가 있어야 되는데 별이 얼마 없어요. 저기 화장실 급배수 소음, 예. 공공이라 그렇습니다. 공공이라 그래요. 공공 원래 좀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옛날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던 이유는 싸니까. 이게 뭐 저기 A15보다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시세가 지금 얼만데 시세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박소나님, 아유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질문을 하나 하십시오. 그러면요. 인터넷, 예. 신랑이 이직을 했다고요? 예. 1월 15일서부터 내일 모레 1월 15일이요? 내일 모레? 예. 그때서부터 들어간다고? 예. 아하, 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시는데요? 이게 질문에 나왔던 거죠? 예, 질문이 올려져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답변을 해주신 분들이 하도 답변을 잘 달아주셔갖고 저는 뭐 딱히 할 말이 없어갖고 저는 그래서 답변을 안 달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요? 재직증명서가 꼭 있어야 되나? 한 달이 돼야 된대요? 재직증명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신특을 위해서 와이프는 36점 청약통장 200만원, 남편은 42점 청약통장 6회차 납입 중이면 세대주를 남편으로 변경을 해야 하나요? 주재영님이 저기 남자분 아니세요? 주재영님이 남편 아니신가? 원천징수 때문에. 아하, 원천징수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재영님 여자세요?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친구 사례예요. 뭐 친구 사례까지. 예. 변경으로 해야 하냐? 그거는 본인의 전략적인 선택이죠. 예. 예. 그것은 근데 뭐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저도 일일이 다 모릅니다. 예. 저는 사실 그거 아세요? 저기 원래 저는 부동산 마케팅 그리고 이제 분양권 글씨 되게 못 쓰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전문을 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분양권 중에서 청약은 사실 원래 제가 하던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청약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공부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걸 공부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잘 안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번에 저도 공부를 하려니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12시가 넘었습니다. 얼른 예, 주무시고서 내일 많이 춥다고 하니까 옷을 좀 두둑히 입으시고 차량 잘 운전을 해서 출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예,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도희 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